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런 새벽부터 근무를 해서 그랬는지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리치몬드 파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리치몬드 파크 남쪽 구석입니다. 예, 여기 오면은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또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참 좋아서 여기서 종종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마시고 가곤 합니다. 예, 여러분, 한국과 영국에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한국과 영국의 법률이 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가정법,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영국과 한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주로 기업법,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회사, 회사와 개인, 회사와 회사 사이에 어떤 계약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거래 관계라든지 권리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많이 맡아서 소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가정법에 대해서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소송을 맡고 있는데요. 패밀리론에는 첫째 이혼이 있죠.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두 번째는 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이 있죠. 영국의 법률은 아주 단순해요.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한쪽이 신청하면 다른 한쪽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재산 분쟁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과 가사를 맡았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편과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또는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반반씩 나눠야 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빼앗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녀를 학대했거나 폭력적이지 않는 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공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저 자식에게는 절대 애를 보여주지도 않을 거야, 양육을 못하게 할 거야, 예, 이런 얘기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국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이혼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 분들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가족들을 돌보는 걸 무시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이혼을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잘못한 측에서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법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8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이혼을 하자고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더니 당신은 가정의 일원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받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영국에서 법률을 배우고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되게 우스웠어요. 영국에서는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이 갖는 의미가 꼭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도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갖죠. 자식을 낳아서 같이 양육하고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결혼을 했으면 뭐가 하나 달라지느냐 하면 상속이 달라집니다.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은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은 일단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인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현재 부인과 그리고 그 남편의 자식들, 남편이 낳은 자식들과 균등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랑 결혼을 해서 살면 동거하는 것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절반은 제 아내에게 가고 나머지 절반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자식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재혼을 했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들과 같이 균등하게 배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제 아내랑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동거를 한다고 해봐요. 동거를 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뭐 펜션이라든지 그죠?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금이라든지 모든 거는 결혼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만일 제 아내랑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다가 제가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현재 아내가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상속되지 않아요. 결혼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제 자식들에게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동거를 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 딱 나누어서 반은 아들에게 주고 반은 딸에게 준다는 거죠. 제 아내는 결혼을 해서 아내의 상태를 유지할 때는 제 아내가 모든 유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아내와 아들과 딸이 3등분해서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아내와 제가 만일 동거를 해가지고 아들하고 딸을 낳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요, 제가 죽으면 제 유산은요, 제 아들하고 제 딸에게만 반반씩 나눠져요. 제 아내는 유산은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결혼과 동거, 파트너십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유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요. 영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사랑이 식어서 이혼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혼해. 딱 그 자세입니다. 옛날에는 영국도 이혼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둘이서 의논해서 2년 이상 떨어져 살았거나 어느 한쪽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5년간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둘이서 사는데 성격이 도저히 나빠서 못 살겠거나 아니면은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바람을 폈거나 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 신청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24년부터는요. 이유 없이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사랑이 식었으면 어느 한쪽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면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라라는 것이 영국의 법원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8년간 헤어져 살았대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이 싫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버리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까 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혼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 신청서를 냈더니 그 부인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혼 못 하겠대요. 이혼 못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영국의 법의 정신에 의하면은 왜 이혼을 못 하죠? 이혼을 함으로써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혼을 해도 되고요. 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 중에 어느 한쪽에 생활이 어렵다.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영국은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만한 이유를 보질 못했어요. 영국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열심히 같이 살다가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남편이 영국에서는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영국 정부가 그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케어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남편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영국 정부는 또는 영국 법원은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녀가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데요. 만일 그 부모가 자녀를 케어할 수 있으면 케어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가 태어난 것은 사회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국가가 주는 그 수당을 받으면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국가가 자녀를 케어해 줍니다. NHS 병원이 또는 그런 시설들이 국가가 돈을 대고 케어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한 배우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그 배우자를 국가가 케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조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 이혼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이혼을 해야 된다. 또는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것이 영국의 기본적인 법원의 정신입니다. 이혼이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런지 영국은 이혼이 너무 쉬워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재혼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재혼 가정인지 아닌지 또는 애들의 성이 서로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무조건 가정에서 오빠의 성이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니까 그 여동생의 성도 제임스일 거다 이렇게 가정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오빠와 여동생이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엄마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번 결혼을 했으면 결혼도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같이 사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을 해도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영국의 법원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부부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계약을 아주 준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 이제 한 40년, 이번에 올 연말에 41주년 기념일인데요. 12월 24일이 41주년 기념일인데, 한 40년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아내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아내가 뭘 똑같은 내용을 두세 번 물어본다고 그냥 신경질을 확 냈는데 신경질을 내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사과 못했어요. 오늘은 조금 이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아내에게 어제 내가 신경질 내서 미안해 하고 사과부터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집사람에게 신경질 내지 않도록, 그리고 뭐 똑같은 거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면 어때요?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참 성질이 못 됐어요. 이게 진짜 마누라 없이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고생을 깨끗 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저도 앞으로 더 다정다감하고 아내를 더 이해하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일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아무리 맞추려고 해봐도 안 되면 그러면 이혼하세요. 이혼해서 고생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낙입니다. 이혼 안 하겠다고 붙들고 울고 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 자녀들에겐 얘기하십시오. 절대 결혼을 함으로써 모든 사회생활에서 손을 놔버리고 그리고는 대인관계를 다 단절하고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부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은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인들이 많죠. 이런 생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당당하라고. 예, 언젠가는 남편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그럴 때 그래 이혼해. 네가 나 없으면은 얼마나 깨깨 고생하면서 살 건지 한번 겪어봐. 그거 좋은 일이야. 하고 이혼을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딸들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저처럼 좀 생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마누라 또는 아내에게 그 말 그대로 미움받는 짓 안 할 겁니다. 예,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행복하게 사시고요. 결혼 생활이 지겨우면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복종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헌신하는 그런 삶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사람으로서 인격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인데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